증시 추가 하락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시 바닥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시티증권에서 연내 코스피 2300 깨진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중동 분쟁의 장기화, 국채금리 급등,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관련 매파 기조, 그리고 코스피 200이 지난 3월 이후로 200일선을 하회하고 있다는 약세장의 근거 때문이다. 물론 전쟁의 확산이나 장기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논외입니다. 하지만 국채금리 급등,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 200일선을 아래로 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매우 안 좋다. 약세장이다. 반면 또 한 가지 의미는 증시가 싼 구간이다. 이평선 매매를 할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평선은 돌파한 강한 지점에서만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이평선을 아래로 깼을 때 싼 구간에서만 분할해서 매수해서 그 위에서 파는 방법. 약세긴 하지만 어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반어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시티증권, 외국계 전망이 안 좋은데요. 이런 증권사들은 오히려 안 좋은 전망을 내놓고 국내 증시를 매집해서 비쌀 때 파는 이런 행태도 가끔 보이죠.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거는 지금 경기 침체를 월가 거물들이 많이 언급들을 하고 있죠. 경기 침체가 오면은 결국 증시는 한번 출렁입니다. 이거는 경험상 거의 90% 이상의 팩트예요. 특히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 8월 달부터 30년물 미국채 공매도를 계속 걸어놨었죠. 근데 리커버드 아워 본드 숏, 채권 숏을 청산했다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거는 국채금리 하락에 베팅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현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베팅하기엔 위험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발생하면은 국채 매수 수요가 늘어나죠. 이 때문에 안전하게 국채금리 상승에 베팅했던, 즉 채권 숏 물량을 커버, 청산했다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반대죠. 떨어집니다. 국채금리 상승, 즉 채권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증시의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채권왕 빌 그로스, 장기간 고금리는 어제 얘기다. 지역은행 붕괴, 오토론 연체 급증, 이런 데이터들이 4분기 경기 침체를 예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의 역전, 0 아래로 떨어졌던 이 커브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 역전이 다시 0 이상으로 올라온 다음, 그 다음에 보통 경기 침체가 왔죠. 이렇게 월가 거물들을 포함해서 많은 투자의 구루들이 경기 침체를 걱정하거나 예상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금리를 내려서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해야겠죠.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됩니다.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10년물 국채금리 5%를 찍었는데 실제 빌 에크먼이 8월 달에 10년물 금리 5% 간다 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공매도를 쳤는데 5% 딱 찍고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공매도 청산한 거죠. 빌 에크먼이 공매도 청산했다 메시지 내자마자 빠집니다. 실제 국채금리 피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TLT 채권 ETF죠. 마지노선이 80달러 부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가 82.4달러 찍고 지금 반등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마지노선 부근까지 왔죠. 현재는 설령 더 빠지더라도 채권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구간을 놓고 크게 본다면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정확한 저점을 잡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정확한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이 저점 구간이냐 고점 구간이냐 이걸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트루이스트 최고 투자 책임자 케이스 러너 같은 경우에는 채권 수익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주식은 지속가능 랠리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죠. 국채 수익률이 5%가 훌쩍 넘었어요. 근데 지금 딱 5%죠. 아직 여전히 국채금리는 더 오를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안정화가 되어야지만 주식이 지속가능 랠리를 펼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국채금리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이때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아직 덜 올랐다. 피크 찍고 빠지면 그때서야 주식이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5%나 5.25%나 거기서 거깁니다. 고점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국채금리는 조정권에 접어들었다. 케이스러너 말대로 이게 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꺾인다면 주식시장의 랠리는 지금부터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국채금리 피크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양면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경기 침체가 오면 흔히들 좋지 않다고 하죠. 결국에 기업 이익이 줄어들 거고 주식시장이 좋진 않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기업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에 맞춰서 시장은 금리를 내릴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늘어나죠. 증시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경기와
증시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 양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증시는 한번 출렁입니다. DB도 한번 나온다는 건데 이건 제가 여러 번 자료로도 많이 보여드렸죠. 치고 반등했는데 경기 침체 때문에 한 번에 DB 다시 온 이런 경험, 특히 이 시점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한 번에 DB 더 오는 이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게 증시에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락은 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경기 침체가 고용이 이렇게나 좋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지금 바로 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 생각보다 좋지 않았지만 결국에 이런 출렁임으로 인해서 빠진 주가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지금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죠. 충분히 10월달 조정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가 높다. 물가를 2%까지 낮춰야 된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FOMC 동결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세를 보면 금에 돈이 몰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죠. 이런 지정학 분쟁 이슈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17개월 내에 최고치를 달성했어요. 34,000달러를 뚫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현물 ETF 승인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 반감기가 있는데 물량의 반으로 줄면 수요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는데 금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엄청난 급등을 이뤄냈죠.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자 위험자산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자산시장 자체에 훈풍을 불어올 수 있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난 시간에 달러는 피크를 찍고 하락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실제 달러는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 넥라인에서 일단 막혔죠. 반등을 일단 해줬어요. 하지만 충분히 달러는 더 빠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제가 여기서 이 중심선 라인에서 빠져준다면 증시가 호조를 보일 수 있다. 특히 본격 랠리를 이끌려면은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해야 된다. 근데 추세 이탈이 나왔죠. 달러의 하락은 증시 반등으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이 증시 상승을 이끌어온 대장주죠. 매물이 쌓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넥라인이 깨지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구간을 일단 지켜줬다.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재차 빠질지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주요 구간을 지지 반등에 성공했다. 그리고 S&P 500 현재 하락 채널 바닥에서 반등을 한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두 구간이 있었죠. 이 부분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깼다가 다시 일단 들어 올린 모습이에요. 아직 이거는 깨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 올려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그리고 설령 더 빠지더라도 10월 구간 기회의 구간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얼마 남지 않은 10월이 일단 저는 여전한 기회의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이런 형태를 보고 있는데 이런 패턴의 경우에는 눌림이 큰 만큼 급등으로 연결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리고 특히 반등한 구간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주요 구간을 살짝 깼다 들어올린 전형적인 휩소 패턴 그리고 PBR 기준으로 0.87배다. 굉장히 싼 구간이라는 거죠. 물려도 살아나는 구간이다. S&P 500은 평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 자체는 저평가 구간이에요. 미 증시보다 좀 싸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달러가 증시 반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의 의견을 여러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럴듯한 부분은 반영하고 아닌 부분은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반대 매매가 사상 최고치에 올라와 있는데 영풍재지 사건이 있었죠. 하한가가 나오면서 반대 매매가 급증한 기여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반대 매매가 급등하는 시점은 항상 증시 바닥의 신호 중 하나가 됐어요. 제가 증시를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 증시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했을 때 4분기, 내년 1분기 턴어라운드로 갔을 때 시총 상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코스피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특히 수출 금액 3분기, 4분기 반등을 하고 있죠. 작년부터 계속 꼬꾸라지던 수출이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반도체 9월달, 10월달 점차 마이너스 폭이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턴어라운드가 머지 않았다. 이거는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 관련주들 훈풍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증시의 저점을 말한다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자 성급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의 정확한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점권이냐 고점권이냐 여기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 지속적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쨌든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로 넘어갈 거다. 금리의 고점권, 증시의 단기 바닥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팩트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통해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강남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오프라인 강의가 있는데 참석해주신 분들 좋은 시간 함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